35페이지 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 옮기는 거 이전 절차. 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사무소 이전은 이사하는 거,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 했었죠? 옛날에는 우리 중개사무소도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전출신고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사 가가지고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보통 이사 가면 사무소도 같이 옮긴다고 보고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소도 이전하고 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그냥 신고합니다.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중구에 있다가 수성구로 이전을 했으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사후 신고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후에 신고를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등록증 원본인지 사본인지 말이 없는데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그러면 원본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게 진짜고요. 가짜고 농담일 때는 농담이라고 우리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 없어도 원본입니다. 즉 중구청장한테 받은 등록증 원본 수성구에 반납하고 수성구청장한테 새로 받아야 됩니다. 사본 반납하면 안 되겠죠. 또 그러면 원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손님들 오면 또 중구에서 받은 거 걸어놓고 중개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기 전 동주민센터에 요청합니다. 인감증명서 원본 이런 거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이 말은 최근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우리 프린터 1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죠? 까만 별표가 4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까만 별표 두 번째가 있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필정, 원본이라고 돼 있죠? 원본.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 서류 2개를 제출하고요. 송부하는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18번 프린터 맨 밑에 까만 별표 4개 있는 거 중간에 2개 밑줄 치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게 끝인데 여기에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하는데 미리 신고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이내입니다. 즉 수성구청장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다시 교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 기간은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중구에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성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수성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거창군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어디다 신고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우리 프린터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까만 별표 4번에 밑에 보면 세 번째 까만 별표 보면 전부 다 누가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와 관할구역 안으로 옮긴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정 재교부입니다. 등록정 재교부. 관할구역 안으로 옮겼을 때도 원칙은 등록정 재교부입니다. 예외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예외가 있는데 제가 이 예외를 체험해보기 위해서 같은 등록관청 안에서 옮겼는데도 이미 벌써 컴퓨터를 출력해버렸더라고. 재교부. 컴퓨터를 출력 안 하고 그냥 주소만 바꿔가지고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냥 이미 출력해놨다고 하는데 또 손으로 고쳐달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재교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는 관할구역 같은 중구 안에서 옮기면 원칙은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36페이지) 거기에 박스에 서류 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전하기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 업무정지 안 나가려고 옮겨버리면 누가 업무정지 처분하겠어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하겠죠? 그래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도 송부해 준다고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잔머리 굴려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제 이게 소위 기획부동산, 옛날 기획부동산, 저도 기획부동산은 보니까 아예 전화기 하나까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나무 명의로 했다가 사무소 옮겨버리면 끝이에요. 기획부동산들은 보면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뭐냐 약국 같은 거 무슨 식당 같은 거 하는 데다가 옆에 장사 잘 안 되는 데다가 월세 선불로 7개월 거 주겠다. 700만 원. 그러면 장사도 안 되는데 7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겠지. 대부분 영업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데다 그냥 보증금 하나도 없이 딱 7개월만 사용하겠다. 월세 선불로 700만 원 주고 7개월 지나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디가 찾지도 못하고 아무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보증금 걸려있으면 보증금 못 빼가지고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월세 선불로 다 걸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기획부동산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대체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부동산 저도 그 이용을 해봤는데 개발계획 이런 걸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모를 정도로 정교한 거 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뭐 생긴다 이런 것까지. 그런 도면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하고 싶던데요. 제가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손님 데려가니까 저는 그냥 데리고만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계약 체결하고 그냥 수수료만 기획부동산에 보통 10% 줘요. 소개시키면. 그건 교육공개사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개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분양하는 거거든요. 토지 같은 걸 그냥 한 필지를 분필 해가지고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 기획부동산이 자기 이름으로 샀다가 분양하는 거니까 교육공개사는 그 많이 받아도 중개 아니잖아요. 그냥 분양하는 거 소개만 한 거니까 교육공개사는 위반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뭐 확인 설명서 이런 거 적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봤고요. 37페이지 10일을
숫자 12를 정리해 놨습니다. 특히 14번, 13번 이런 것 중요합니다. 신설된 내용이니까 13번, 14번을 특히 주의하십시오.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및 사용입니다. 6번. 인장 등록 의무입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주어 밑줄 치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보조원은 X라는 이야기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도장 찍어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어떻게 전자문서로 하는지 그 방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38페이지 등록할 인장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입니다.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이렇게 X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네요. 39번에 13번 39번에 동그라미 13번 밑줄 치시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는 10mm 이상 40mm 이내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게 특별히 기초지식 필요한 거 아니고 그냥 계속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 밑줄 지났는데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인감도장.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죠?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송가인 이런 거 안 되죠? 영탁 안 됩니다. 이거 본명이 박영탁이죠? 영탁도 안 됩니다. 이찬원은 본명이죠? 예, 이찬원 해도 됩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재학 중이라던데 이찬원 몰라요 누군지? 알죠? 이찬원은 해도 됩니다. 본명이니까 실명이니까. 자, 그래서 개인은 실명도장,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으로서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임이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감도장이어야 된다 이 말이라고요. 법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관련된 거는 원칙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중개보수만 분사무소에서 했으면 분사무소 관할 지도조례입니다.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인장 등록은 별지 11호 2의 서식에 따른다. 그 다음에 2번 개인 인장 등록은 다음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기억 등록 신청, 동그라미 니은 고용 신고. 그래서
개인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네요. 즉 거기 별지 11호 2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도장 찍는 방법이 있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같이 도장 찍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법인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는 방법이 있고,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등록 신청서에 도장 찍는 방법이 있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그 인장 등록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양가로 4번 등록 인장 변경입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7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2번. 39번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7일 밑줄 치놓으시고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분실하면 7일 이내에 새로 변경 등록해야 된다고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하다. 숫자 7일 정리를 해놨습니다. 숫자 7일. 우리 프린터는 39번에 있습니다. 39번에 있는 걸 말을 길게 적어 놓은 거예요. 39번은 말 줄여놨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기 찾아보고 또 법조문 찾아보고 하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39페이지 개업공인계사 및 소속공인계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필요 없다. 3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인장 등록 정리해놨네요. 이때까지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면 인장 등록 위반하면, 즉 인장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등록하고도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변경하고도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0페이지 7번 휴폐업신고입니다. 휴폐업신고. 휴폐업신고. 자, 휴폐업신고는 우리 프린터 51번에 휴폐업신고가 27번 51번에 27번, 28, 29, 30에 있습니다. 51번에 27, 28, 29, 30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업,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입니다. 반납, 첨부, 제출 같은 말입니다. 반납한다, 제출한다, 첨부해야 된다 같은 표현이죠. 어쨌든 휴업하려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신고서 제출만 가능하다. 즉 전자문서로는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등록증 미반납. 등록증 미반납이니까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미리, 전부 다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죠. 사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인장 변경 등록도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합니다. 미리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라 분실하고 나서 7일 안에 변경 등록하면 되죠.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 인장. 근데 휴폐업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 휴폐업 신고는 미리 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따라서 6월 초가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 반납받은 등록증을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입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즉시입니다.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즉시는 이유유아를 불문하고 즉시, 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있으면 지체해도 되는 걸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변경 신고도 역시 미리 해야 되는데요.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신고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원래는 6월 초과가 안 되는데 징집으로 인해서 군대 가는 경우, 입영, 군대 가는 경우, 취학, 학교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취학, 학교 가는 거는 웬만한 거 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전매 제한이라도 학교 때문에 이사 가고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죠. 주택법에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도 학교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전자문서 불가능 이 시험에 전자문서 불가능 시험에 이게 출제됐습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이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 전자문서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또 전자문서로. 그래서 국토부에 자꾸 질의하니까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 자꾸 따지니까 그럼 법대로 하세요. 법조문대로 그냥 안 된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를 거부해서 신고 거부로 인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거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가능하죠? 그때 국가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 신고. 해제 신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프린터,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그냥 밑줄만 치도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지금 안 읽어봤죠? 50번에 보면 있네요. 50번에 보니까 있네요. 50번에 50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죠?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 이거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거든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단독으로 가는 거는 속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사를 한답니다. 실제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 비용, 옵션 가격 변경 신고입니다. 법조문에는 옵션이라고 안 돼 있고 선택 여기는 옵션이라고 돼 있네요. 선택 품목이라고 돼 있더라고. 공급가액, 옵션 비용 변경 신고입니다. 아파트 선택, 요즘은 아파트 분양하는 게 옵션을 안 할 수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예 발코니 다 확장하는 걸로 다 돼 있죠. 거의 확장 안 하면 거의 방에 사람 하나 넣지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장하면 빌트인 해가지고 요즘 냉장고,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다 설치돼 있죠. 그럼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설치돼 있으면 그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냉장고 취득한 거. 우리 취득세는 열거된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열거돼 있죠, 전부. 시스템 에어컨은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내야 된다고요. 지방세법 개정됐죠. 에어컨을 그냥 냉장고 한 대만 사면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근데 풀 옵션으로 그 설치되어 있는 거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야 된다고요. 분양가가 3억이면 3억이 돼서 취득세 내지 그 냉장고 가격은 빼고 내는 거 아니잖아요. 옵션으로 다 포함되어 있으면. 예, 어쨌든 지금 알고도 다 말 안 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제가 어제는 천안에 했는데 천안에 신불당동이라고, 천안에 신불당이 대구의 수성구, 부산의 해운대구, 서울 강남하고 똑같아. 신불당동. 불당동이 신도시인데 더 신도시인 신불당동, 거기도 집값이 5억에서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천안인데도.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엄청나게 싼데, 제가 사는 동네는. 어쨌든 거기는 엄청나게 대답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막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해서. 그런데 갑자기 계속 바뀌니까 저도 충격적이에요. 이게 가는 데마다 너무 반응이 다르니까. 똑같이 해도 어떤 데는 잘한다고 어떤 데는 재수없다 하고 다 다르다고요. 그게 반응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그 리액션을 잘해야 돼. 제가 인천에서 대구 출신 중개업하고 있는 분 아는데 지금 망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경매해가지고 그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5억 주고 중개사무소를. 그래가지고 차려가지고 손님 오면 왜 왔는데요? 하고 대구 분인데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전부 아무 말도 못하고 젊은 여자분들이 결국은 그 제가 그거 팔든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세 주라고 해서 세 주면 차라리 월세라도 받잖아요. 근데 월세도 한 푼도 못 받고 본인이 앉아가지고 실장 하나 고용하면 실장 밥 하나 시켜가지고 공깃밥 추가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 실장하고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결국 안 될 수밖에 없죠. 악순환이에요. 그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 성공하려면 그것을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고요. 자, 휴폐업 다 했습니다. 휴폐업.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다 칠판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40페이지 밑줄 치는 거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때에도 폐업신고 의무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1번, 우리 프린터 51번에 보면 51번에 반납 제출 첨부해야 되는 게 50개가 있는데 거기에 44번
44번. 밑줄 치놓으세요. 필기 안 해도 거기다 밑줄 치면 돼요. 사망 해산인 경우입니다. 사망 해산. 사망 해산. 44번에 사망 이렇게 놓으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사망 해산.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적어볼게요. 사망 해산. 사망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반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예, 반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할 의무도 없고 폐업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등록 취소합니다. 등록관청이. 그래서 제가 등록관청에 나 불안해서 못 죽겠다. 나 죽겠는데 어떻게 알고 등록 취소할 건데 신고도 안 했는데 물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취소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증 반납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 내린 등록증은 그게 적혀져 있으니까 매수신청 내린 등록증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안 적겠습니다. 매수신청 내린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세대 같이 하는 자. 매수신청 내린 등록증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된다고. 이게 세대를 같이 하는 게 이게 참 별로 안 좋더라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한테 주잖아요. 저도 아들도 세대주로 돼 있는데 아들이 조회했더라고. 지도 나오는 줄 알고 40만 원 혼자 세대주 돼 있는데 저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제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 푼도 안 주고 제가 벌써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세대주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어요. 이혼 소송 중인 사람 못 받는다고 세대주한테 다 나가니까 이의 제기하라는데 이혼 소장이 접수됐으면 이의 제기하면 되는데 사이 안 좋은 거는 입증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들이 20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국물도 없다 해서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산하면은 법인이 해산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대표자이었던 자가. 근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누굽니까?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지금 좀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사망을 하면 등록증 반납할 의무도 없고 폐업 신고할 의무도 없고 그냥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42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인데 개업공개사 금지행위 이걸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칠판 적을 때도 없고 해서 여기서 쉬었다가 42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풀어야 돼. 이게 자꾸 밀리면 할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에 빨리 풀어보시라고요. 예, 쉬었다가 42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